여러분 혹시 이유 없이 아프고 병원을 가면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몸속의 염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면 염증성 물질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몸 곳곳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세포를 늙게 하거나 변형시키며 몸의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활성화해 면역계를 교란하기도 하죠. 뚜렷한 증상이 없어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기 쉽지만 염증이 지속되면 암이나 치매 등 중증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암 발병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만성염증 수치와 암 발생 위험 간의 비례관계는 성립합니다. 염증이 오래가면 산화스트레스가 커지고 산화스트레스가 DNA 유전자, 염기서열에 이상을 일으켜 암이 생긴다는 게 기존 가설입니다.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으면 낮을 때보다 암 발생 위험이 남성에서 38%, 여성에서 29% 증가합니다. 우리 몸 속의 염증은 명확한 특징 없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만 오랜 시간 지속되면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낮은 등급의 체내 염증은 심장병, 제2형 당뇨병, 암 등 사망의 주요 원인들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염증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중 급성염증은 감염이나 외상과 같은 일시적인 자극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이지만 만성염증은 외부적인 자극 없이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염증을 사라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 중 하나는 토마토입니다. 2020년 한국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 퓨레를 섭취하면 염증 매개체인 C반응성, 단백질 CRP의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화방지제 토마토는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과 같은 다양한 산화방지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화방지제는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분자인 신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의 산화방지제는 산화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리코펜은 토마토, 특히 조리되거나 가공된 토마토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리코펜은 사이토카인과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염증성 화합물의 체내 생성을 억제하여 항염증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케르세틴이나 캠페롤 같은 플라보노이드도 토마토에 함유되어 있어 항염증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 화합물은 염증 매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염증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인체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토마토는 식이섬유, 특히 불용성 섬유질의 좋은 공급원인데요.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건강한 장내 미생물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것은 면역 기능과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 잡힌 장내 미생물분집은 전신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자연적으로 나트륨이 낮고 칼륨이 높습니다. 칼륨은 염증과 고혈압에 기여할 수 있는 나트륨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내 전해질에 더 나은 균형을 촉진함으로써 토마토와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비타민2 갖고 있는데요. 토마토는 염증을 조절하고 뼈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관여하는 비타민 K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신체의 염증 지표의 수준을 감소시켜 항염증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케르세틴 및 카테킨과 같은 페놀산과 같은 다양한 산화방지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화방지제는 체내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산화스트레스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화스트레스는 염증과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산화방지제는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케르세틴은 사과에서 발견되는 플라보노이드로 강력한 항염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효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체내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사과에는 식이섬유, 특히 펙틴이라고 불리는 용해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섬유질은 소화를 조절하고 유익한 장내 세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총은 적절한 면역 기능과 염증 조절에 필수적입니다. 사과에는 영양소가 많은데요. 사과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을 포함한 식물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신체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조직에 대한 염증 관련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사과는 면역 기능을 지원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항산화제인 비타민C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로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과 같은 단일불포화 지방과 다중불포화 지방을 포함한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들은 몸 속의 사이토카인과 프로스타글란딘과 같은 염증성 화합물의 생성을 줄임으로써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과 같은 산화 방지제가 함유되어 있어 유해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산화 방지제는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견과류는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을 포함한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섬유질은 소화기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 기능과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익한 장내 세균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군을 유지함으로써 견과류는 몸 안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마그네슘 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견과류는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고 항염증 분자의 방출을 촉진하여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에는 아르기닌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몬드와 같은 일부 견과류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이 풍부합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분자인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하여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건 대부분 잘 모르는 사실인데요. 견과류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식물 화합물인 피토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토스테롤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 경로를 억제하여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양파입니다. 케르세틴 양파에는 강력한 항염증 특성을 가진 플라보노이드인 케르세틴이 풍부합니다. 케르세틴은 항산화 작용을 하며 사이토카인과 류코트리엔과 같은 염증 분자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케르세틴은 염증을 줄임으로써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하고 염증 상태와 관련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알릴 황화물과 유기황, 화합물을 포함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염증 경로를 조절하고 염증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체내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파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비타민C는 또한 염증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면역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양파에는 식이섬유, 특히 가용성 섬유질이 풍부한데요. 섬유질은 소화기 건강을 증진시키고 면역 기능과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익한 장내 세균의 성장을 돕습니다. 양파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유지함으로써 몸 안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염증 효소인 양파에는 항염증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리폭시게나제, 사이클로옥시게나제 등의 효소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성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여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케르세틴과 황화합물 시너지 양파에 함유된 케르세틴과 황화합물은 염증을 줄이는 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들 화합물은 함께 염증 경로를 억제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늙은 호박입니다. 호박은 베타카로틴,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 E와 같은 산화 방지제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산화 방지제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해로운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것을 돕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호박은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은 호박의 특징적인 주황색을 줍니다. 그것은 또한 강력한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 경로를 억제하여 몸의 염증을 줄입니다. 비타민C 호박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또 다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가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데 이 모든 것이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호박은 용해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을 포함한 식이섬유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섬유질은 소화기 건강을 촉진하고 면역 기능과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익한 장내 세균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호박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군을 유지함으로써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호박은 신체의 유체 균형, 근육 수축, 그리고 신경신호를 조절하는 것을 돕는 미네랄인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또한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염증과 고혈압에 기여할 수 있는 나트륨의 효과를 막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호박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을 포함한 다양한 식물성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염증 경로를 억제하여 신체의 염증을 줄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우리 몸속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병원에 가서 암 수치를 보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 수치들이 사실 혈액에서 만들어 나옵니다. 암이 크다고 해서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염증이 많아도 그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아시나요? 염증과 암은 사실 아주 면밀한 관계입니다. 내 몸에 염증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암이 생길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 속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만성염증, 체내에 생기는 염증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면역세포와 싸우면서 남겨진 찌꺼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염증이 생긴 것은 지금 우리 면역체계가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는 바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우리 몸속에 염증이 많으면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만병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몸 안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을 식습관으로 예방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염증을 줄이면서 건강해집시다.